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87%까지 충전되어 있는 아이오닉 5를 가지고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여행은 아니고 바람이나 쐬고 오려고요. 간만에 600마지기에 가서 경치나 보고 바람이나 쐬고 오려고 말이죠.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정속주행으로 HDA2로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90km의 속도에 에이다스를 맞춰 놓아도 빨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에이다스에 몸을 맡기고 내 식구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차량들이 분산되고 우리가 가는 평창 쪽으로는 차량들이 한산해지기 시작하는군요. 과연 한방에 왕복을 할 수 있을런지 아주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점점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연비는 점점 올라갑니다. 1시간을 달리니 킬로와트시당 6.4km의 연비를 나타냅니다. 새말 톨게이트로 빠져나갑니다. 이쪽은 대학교 때 스키장 가려고 참 많이 빠져나가던 톨게이트였는데 말이죠. 여기까지 오니 딱 100km네요. 역시나 연비는 킬로와트시당 6.4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어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55%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청옥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길목에 모델 X가 올라가는 걸 저희도 따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어디서 봐도 존재감이 돋보여요. 청옥산 정상을 올라가는 구간은 전기 차량의 힘이 매우 돋보이는 구간입니다. 앞에 가는 모델 X도 힘차게 올라갑니다. 구불구불 올라가는 고갯길 때문에 배터리가 쭉쭉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산길 올라갈 때 배터리 닳는 거 보면 속이 아프기는 해요. 드디어 600마지기 특산품 풍력 발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소풍을 마치고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차박을 하려고 자리를 잡고 계시겠죠. 예전보다 바닥면이 많이 고르게 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 3 퍼포먼스로 올라가던 게 너무 고역이었는데 아이오닉 5는 CUV 스타일이라 부담없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배터리가 급격하게 닳기 시작하네요. 확실히 아이오닉 5의 휠 베이스가 3m나 되어서 이런 협소한 곳에서 주차를 할 때는 정말 고역입니다. 뒷바퀴 조향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제대로 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유턴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라인을 따라서 주차를 제대로 하기에는 정말 편하답니다. 완벽하게 도착을 하니 킬로와트시당 5.3km의 연비를 보여주며 87%로 출발을 했는데 41%밖에 배터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66.km가 소요되었고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가용거리는 174km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V2L을 이용해서 라면도 끓여 먹을 예정인데 그리고 너무너무 추워서 아이들 감기 걸릴까봐 히터도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괜찮겠죠? 집에 돌아갈 수는 있겠죠? 간만에 청옥산 정상에 올라와서 맑은 공기를 쐬니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여기까지 왔던 노고가 싹 잊혀지는 듯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차박을 하려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처음으로 V2L로 음식을 해 먹어봅니다. 둘째가 V2L에 관심을 많이 보이네요. 취사가 금지되어 있기에 차 안에서 스텔스 요리를 합니다. 요리라고 해봐야 라면 끓여 먹는 거니까요. 우리 가족 최애 라면, 오뚜기 참깨라면을 끓여 먹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차 안이 좁다 보니 저는 나가서 끓여 먹고 아이들과 와이프는 따뜻한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전기 차량의 가장 좋은 점은 시동을 틀지 않고 히터를 틀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는 게 가능한 시대라니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V2L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차 안에서 피자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를 데워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내 V2L은 정말 최고입니다. 아이들과 라면을 먹을 시간이 되었네요. 조금 맵게 완성이 되었지만 밖이 워낙 추워서 아이들도 콧물, 눈물 흘려가며 정말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오닉 5가 작은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30cm 정도 되는 첫째가 바로 쭉 서도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을 만큼 전고도 높고 엄마, 아이 둘이 안에서 널널하게 라면을 먹어도 여유로울 만큼의 실내 휠 베이스가 이럴 때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바로 옆에 모델 Y가 주차를 했네요. 그리고 저 뒤에는 우리가 따라 올라오던 모델 X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정말 테슬라와 전기 차량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싹 다 비웠더니 몸이 따뜻해졌는지 밖에서 나가 놉니다. 언제나 그렇듯 600마지기의 풍광은 마음을 힐링시켜주죠. 아이들도 좋아했지만 또 이내 추워졌는지 차 안에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600마지기에서의 멋진 석양까지 보고 내려올 예정이었는데 이렇게나 날씨가 추울지도 몰랐고 계속 히터를 틀어놓고 있어서 솔직히 차량의 배터리도 조금 걱정되고 있었거든요.
멋진 풍경과 아이오닉 5가 의외로 잘 어울려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히터를 계속 틀어놓으니 38%까지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집에 가면서 한 번쯤은 충전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궁금했던 게 회생제동을 3단계로 놔두고 청옥산 정상에서 마을까지 내려가면 몇 퍼센트의 배터리가 충전되는지, 얼마나 에너지가 회수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놓기로 했죠. 일단 38%의 배터리로 출발합니다. 역시나 이런 산길인데도 진짜 부담 없이 오르내릴 수 있는 CUV 스타일이라서 아이오닉 5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모델 3 퍼포먼스였으면 하체가 긁힐까봐 엄청 신경 쓰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내려가는 길은 길었고 몇 번을 오르내리는 길이었지만 이 정도로 배터리가 충전될 줄은 몰랐어요. 생각보다 아이오닉 5의 연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95km의 속도로 달리면 최소 1kW시당 6km에서 7km까지 갈 수 있으니 할아버지 운전을 하면 전국 못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가용거리만 믿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상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니 무려 5%나 배터리가 충전되었습니다. 5%의 배터리면 30km에서 35km는 좋게 갈 수 있는 배터리량이죠. 이렇게 다시 달려 서울로 향합니다. 출발 후 연비가 999km까지 찍혀 있어서 서울로 돌아가는 연비는 엉망으로 찍혀 있지만 집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배터리 양인 것 같습니다. 가는 중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경고등이 들어오네요. 아이오닉 5는 10%가 되면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경고등이 뜹니다. 그래도 집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군요. 4시간을 달려 집에 도착하니 8%의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87%의 배터리로 출발하여 히터 틀고 라면도 끓여 먹고 왕복까지 했는데도 8%가 남았습니다. 총 왔다 갔다 한 거리는 406.4km를 다녀왔고 총 8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다녔습니다. 2시간은 히터 틀고 V2에 써서 라면 끓여 먹었고요. 아이들이 특히 아이오닉 5를 좋아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오닉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해서 아이오닉 5와 테슬라로 가족 차박 여행을 다녀와야겠어요. 8%밖에 남지 않았으니 마치 핸드폰을 충전하듯 집밥을 물려놓고 집으로 올라가면 내일쯤이면 100%로 충전이 되어 있겠죠. 참 좋은 전기차 라이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뷰 뉴스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